8월 26일 아침 쓱싹 브리핑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주장하며 대북 러브콜을 이어갔습니다. 국내 벤처투자 회수 시장이 IPO 침체로 얼어붙은 반면 미국 시장은 대형 기업들의 상장 준비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야간 배송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유통업계와 배송기사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 3사 해킹 사고 조사에서 자진 신고한 기업이 가장 무거운 과징금을 받아 정직하면 손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응급실을 찾는 80대 이상 낙상 환자와 10대, 20대 의도적 중독 환자가 급증해 연령별 맞춤형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임박설. 러시아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는 이란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해 보장을 포함한 휴전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며칠 내에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 재무장관은 이란과의 갈등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최대 규모의 금융 공세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대북 러브콜과 한미 공조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언급한 게시글을 다시 올리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 축소와 외교장관 통화 문서에서의 비핵화 표현 삭제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북 견제수단이 약화되거나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간 배송 근무시간 제한 법안 발의, 논란. 야간 작업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유통업계와 배송기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계는 소비자 불편과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으며 배송기사들 역시 수입 감소를 이유로 심야 배송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은 과로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입법 토론회를 열고 세부 방안을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싱가포르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 발표. 싱가포르 정부가 자녀 1명당 17세까지 총 7,60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강력한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확대와 주거 지원 등 종합적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자녀 13명을 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출생률 급감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 정책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습니다. 벤처투자 활성화 속 얼어붙은 회수시장.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코스닥 IPO 시장 침체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의 대다수가 공모가를 밑돌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은행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영머니 무브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더리 펀드 도입과 M&A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세계 불꽃축제 앞두고 명당 자릿세 폭등.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숙박시설과 공간대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명당 자리 선점이나 공간대여에 수십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근 호텔 숙박비는 수백만 원대에 달합니다. 이번 축제는 예년보다 앞당겨 개최될 예정이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반도체 순환매에 코스피 극적 반등. 코스피 지수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에서도 비반도체 업종의 순환매 확산에 힘입어 반등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분 투자 제한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급등했으며 반도체 대형주들도 장중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엔비디아 실적과 잭슨홀 미팅 결과가 향후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 합의안 부결. SK하이닉스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사측은 자사주 지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 선택권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으나 현금 지급 방식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반발을 넘지 못했습니다.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고액의 성과급을 전액 현금으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주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여급 기업 상장 준비로 뜨거운 미국 IPO. 미국 기업 공개 시장이 노동절 연휴 이후 대형 기업들의 잇따른 상장 준비로 다시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할 경우 올해 미 IPO 시장은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상장 기업들의 양호한 주가 흐름이 대기업들의 연쇄 상장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동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신사 해킹 조사, 과징금 부과 형평성 논란. 국내 통신 3사의 해킹 사고 조사 결과 자진 신고한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반면 증거를 인멸한 LG유플러스는 과징금을 피했습니다.
KT 역시 서버 로그를 삭제했음에도 SK텔레콤보다 적은 과징금을 받아 정직한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전 증거인멸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매출액 기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내 몰래 주식 비투로 전액 탕진한 남편. 아내와 상의 없이 8천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은 남편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남편은 투자금을 빼라는 아내의 조언을 무시하고 실직 후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상담 전문가는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 방식과 생활비 분담 의지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여성 불법 촬영한 대학병원 의사 기소유예. 지상파 방송에 출연했던 유명 대학병원 의사가 용산역 인근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과거에 촬영된 다른 불법 촬영물도 추가로 발견되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의사는 병원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유튜버 박위, KTX CCTV 특혜 논란 해명. 코레일은 유튜버 박위의 KTX CCTV 영상 입수와 관련해 본인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를 거쳤으므로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한 후 안전하게 제공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위는 사고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가 지적이 이어지자 영상을 비공개하고 사과했습니다. 전통시장 흉기난동 20대 여성 징역 8년. 전통시장에서 6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고 진술하는 등 엽기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실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고령층 낙상 및 청년층 중독 환자 급증. 최근 10년간 응급실을 찾은 손상 환자 중 8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낙상사고로 인한 손상이 대부분이었으니 10대와 20대에서는 자살 목적의 의도적 중독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고충 전환, 일본 축구인. 오카다 다케시 일본 축구협회 부회장이 홍명보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과의 최근 연락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오카다 부회장은 홍 감독이 큰일이 났다며 털어놓았고 대통령의 공개 질책과 국회 청문회 출석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홍 감독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으로 인해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고영욱 저격에 맞선 박하선의 명품 패션. 배우 박하선이 고영욱의 명품 저격 발언 이후 자신의 SNS에 화려한 리조트룩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박하선은 고가의 명품 가방과 시계를 착용한 사진을 당당하게 게재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앞서 고영욱은 박하선의 명품 영상을 공유하며 남편 류수영을 언급하는 공개 비판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윤성민 부부의 11년째 각방생활 고백. 전 야구선수 윤성민의 아내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결혼생활 내내 이어온 각방 일상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극도로 예민하여 잠이 안 올 때만 자신을 도구처럼 부른다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출연진들은 집안에서 예민함을 드러내며 가족을 힘들게 하는 행동은 일종의 갑질이라며 꼬집었습니다. 누명 벗고 글로벌 활동 재개한 김수현. 배우 김수현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누명을 벗고 광고 촬영과 방송 출연 등 글로벌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오는 10월 필리핀 대규모 팬미팅을 앞두고 있으며 차기작인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너코프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수현은 신작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짝퉁 시장의 제왕으로 거듭나는 인물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슥상뉴스 앱에서 확인해주세요.